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2분기 그 팔란티어 실적을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가 좀 내려간 거 보니까 얘들이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좀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하이라이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레비뉴가 증가를 했다. 2022년도 2분기의 총 레비뉴는 473밀리언 달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 증가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고객, 팔란티어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얼마나 늘었냐 그랬더니 전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304개로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총 매출이 처음으로 1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용 쪽, 그냥 거버먼트 쪽 정부 쪽 말고 상용 쪽 레비뉴도 지금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20%가 증가했습니다. 약간 좋은 것만 쭉 뽑아와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일단 팔란티어 헬스케어가 이렇게 또 명칭을 또 얘네들 헬스케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2022년도 상반기에 지금 얘네들이 이 헬스케어 쪽에서만 벌어들인 돈이 153밀리언 달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를 2020년도 상반기랑 비교했을 때 원래 42밀리언 달러였는데 헬스케어 쪽에서 약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7%가 증가를 했다, 매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아폴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폴로가 원래는 어떤 거냐면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들이 있죠. 여기 사스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어떤 사람한테 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팔거나 그런 거를 할 때 약간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납품과 관리를 바로 이 아폴로가 해준다, 요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SaaS 컴퍼니가, 회사가 있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팔 텐데, 소프트웨어를 팔 텐데, 이렇게 되면 약간 좀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으니 우리 각 사이에 아폴로라는 이 플랫폼이 껴서 여기서 일단 아폴로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에다가 물건을 팔면 납품이랑 관리가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아폴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여기 Sovereign Clouds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뭐 DoD 임팩트 레벨 5, 6. 그러니까 바로 얘네들이 뭐냐면 지금 애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있죠. 애저를 뜻하거나 아니면 아마존 웹 서비스, 아니면 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도 되겠죠. 이런 애들한테 여기에 올려가지고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들이 바로 팔지 말고 아폴로를 이용해서 약간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해라 라고 이제 아폴로를 홍보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DoD 레벨, 지금 뭐 여기 제가 위에서 살짝 말씀드린 요 DoD 레벨이 있죠. DoD IL56이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고급 정보, 약간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DoD 레벨 아마 5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단계의 그 비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안전하다라는 거겠죠.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sensitivity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이 있죠. 약간 뭐 비정형, 그 약간 좀 민감한 그런 인포메이션, 정보들. 그런데 이제 여기선 6이 되면 시크릿으로 아예 딱 못이 박힙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파운드리에서 이제 일을 하래요. 미래를 설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을 이제 뭐 장악을 했다면 다음은 바로 파운드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서비스하는 것이 저장이죠. 이 정보를 저장하는 거를 이제 넘어서 파운드리에서 이 저장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가공을 해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서 약간 좀 의미 있는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단순 저장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파운드리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파운드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대체하는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운드리를 이제는요, 유세지 베이스드 프라이싱이래요.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에서 쓸 때 쓴 만큼만 돈을 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파운드리 시스템을 약간 좀 깨끗하고 투명성 있게 약간 좀 이제 뭐랄까요,
뭐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슬라이스의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나왔어요. 뭐 디벨로퍼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유튜브에 이제 약간 팔란티어 디벨로퍼스라는 채널에 들어가면 실제로 팔란티어에서 일을 하는 이런 그 개발자들이 실제로 이거 파운드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약간 뭐랄까요? 약간 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법 알려준다. 그래서 뭐 explore foundry for themselves 그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쓰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 스스로 파운드리를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컨텐츠들은 뭐 유튜브라던가 미디움,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곳에다가 영상을 올려서 약간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했다라고 하는 게 2분기의 비즈니스 하이라이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낸셜도 당연히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처음으로 우리가 이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레비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보면 그 정부 쪽과 이제 커머셜 레비뉴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지는데 지금 거버먼트 쪽이 13%밖에 못 올랐습니다. 굉장히 미미하게 올랐다. 이거 좀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다행히 커머셜 쪽은 전년도 동기 대비 46%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자들이 생각하기를 약간 정부 쪽 이거 수익이 좀 낮아서 걱정을 하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그리고 일단 보면 전체적인 그러니까 정부 쪽이랑 그다음에 민간 쪽 다 합쳐가지고 그 고객이 80%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새롭게 들어온 고객이 27 고객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추이를 좀 보면요. 사실 좀 20%, 17%, 10% 굉장히 좀 약간 증감률이, 성장률이 조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요게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버리지 레비뉴 탑 20개 고객들 그러니까 그 지금 팔란티어를 쓰는 상위 20개 고객들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냐 봤더니요. 39에서 46%로 17% 늘어났다. 요 말은 뭐냐면 지금 그 팔란티어 안에서 기존의 고객들이 계속 돈을 지불을 하고 있다라고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쪽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보면 지금 정부 쪽 레비뉴 그로스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요거 굉장히 좀 안 좋죠. 요건 좀 기억을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이라고 해갖고 줄여서 이제 RPO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RPO는 이제 줄여서 한마디로 지금 미래에 들어올 돈이 79%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ROI는 뭐랑 같냐면 총합이다. 이연된 매출, 그 다음에 아직 받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직 못 받은 돈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100% 받을 돈이다. 그런데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돈이 지금 79%가 늘어났다는 건 어쨌든 매출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받을 돈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로스 마진은 여태까지 보면 2021년부터 여태까지 80% 이상을 쭉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거를 수익률은 그대로다라고 보여주는데, 뒷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퍼레이팅 마진이 23%로 31에서 23으로 줄었죠. 줄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안 하면 걱정을 하겠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분기에 좀 투자를 많이 했다. R&D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세일즈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마진이 이렇게 줄어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토탈 미국에서의 매출의 성장을 보면 42%가 증가를 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연평균 41%씩 증가를 했다. 매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에서 가이던스를 준 게 이제 3분기에 474에서 475 밀리언 달러의 레비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총 2029년에 1.9에서 1.902 빌리언의 매출을 올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드를 줬죠. 미래 이제 예측을 줬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랑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었죠. 왜냐면 여기 보면 474에서 475, 그런데 시장에서 생각한 건 508.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했다. 그리고 1.98을 예상했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얘네가 얘기한 건 실제로
1.9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요동을 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정부 수주 그런 것들도 좀 굉장히 좀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 지금 2분기까지 분석을 해왔는데요. 2분기를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세킹 알파에 아마 글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2분기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